여름 울진 앞바다. 수중으로 들어가자 낡은 구조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자연 상태에서 최대한 자란 물고기들. 40cm가 넘는 우럭이다. 커다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서식하는가 하면 구석구석 각종 해양 생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물고기부터 산호와 폐류, 해조류까지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사실 버려진 폐선이다. 수명을 다한 폐선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놀라운 변화. 지금 우리 바닷속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2008년 6월) 울진 앞바다 5km 지점. (3,800톤급의) 해군 함정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군의 수면과 휴식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해군 수경정이다. 수명을 다하고 퇴역한 이 함정은 수중에서 물고기들의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게 될 예정이다.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어초로 변신하기 위해 갑판 위엔 높이 10m의 2단 철제 어초를 덧붙였다. 엔진 기름 등 오염물질과 내부 시설물은 모두 제거하고 선체만 남은 상태. 바닷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놓았다. 예, 앞에 요 부위하고도 한 70m 가까이 떨어지십니다. 저쪽에 가야 돼, 저쪽에. 일로. 수경정이 투하될 지점은 울진 바다목장. 정확한 위치를 잡느라 움직임이 부산하다. 자, 뒤로 가자, 뒤로. 위치를 잡고 나자 본격적인 투하 작업이 시작된다. 거대한 군함을 바닷속으로 가라앉히기 위해선 내부에 바닷물을 채워야 한다. 길이 81m, 높이 8m의 선체에 바닷물을 채우는 데만 꼬박 6시간이 걸린다. 거대한 선체에 서서히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물이 차오르자 거대한 군함은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현재 울진 바다목장의 면적은 2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2배 반에 달한다. 수경정이 투하된 곳은 울진 바다목장의 한 가운데다. 제가 저 부위 근처에 바로 내려드릴게요. 수경정을 투하한 지 3개월. 과연 수중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수심 30m 바닥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수경정. 갑판 위에는 이미 많은 물고기들이 찾아와 있었다. 선실 내부엔 작은 물고기들이 거센 조류를 피해 숨어 있다. 덧붙여 놓은 어초 쪽으로 이동하자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다.
장병들의 보금자리로 사용되던 수경정은 불과 3개월 만에 물고기들의 훌륭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고 있었다. 수명을 다한 폐손을 활용한 울진 바다 목장은 새로운 도전이다. 찐바다 목장은 특히 자원조성 플러스 관광행위입니다. 관광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조물을 다른 데 투하하지 않는 이러한 구조물을 넣음으로써 이 고기들이 이제 자원조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잠수를 하는 다이버들이 와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관광으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열대 바다도 아닌 온대 바다. 더구나 수심이 깊은 동해에서 관광형 바다 목장 조성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울진에서 동쪽으로 40여 분, 24.7km를 달려나가면 동해안의 이어도로 불리는 왕돌초가 자리하고 있다. 왕돌초는 수심 5m에서 500m까지 바위로 이루어진 바닷속 거대한 암초 지역이다. 대부분 모래바닥으로 평탄하게 이루어진 동해. 왕돌초는 거의 유일하게 자리한 수중산맥으로 한류와 난류를 따라오가는 물고기들에게 휴식과 산란장을 제공함으로써 사시사철 풍성한 수중 생태계를 자랑한다. 무려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면적의 왕돌초. 암초 곳곳 크고 작은 바위들과 수중 계곡은 다양한 생물들을 불러들인다. 가시수지 맨드라미는 맑은 물에서만 자란다는 연산호의 일종. 무성한 산호와 해조숲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치어들에게는 은신처가 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귀한 해송이 이곳에선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왕돌초를 처음 찾은 한 다이버가 멍게의 집단 군락지를 발견했다. 자연 상태에서 다 자란 멍게는 어른 주먹보다도 크다. 둘러보던 다이버가 신호를 보내왔다. 자연산 전복을 발견한 것이다. 바위에 달라붙은 힘이 보통 센 것이 아니다. 아이 손바닥만한 크기. 왕돌초의 풍성함과 생명력은 놀라웠다.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 있는 곳에 대마 난류를 타고 올라오던 그 어류들이 거기서 머물다가 일부는 이제 바깥쪽으로도 빠지지만 외의 쪽도 빠지지만 일부는 이제 연안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머물던 어종들이 충분히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다 목장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왕돌초는 제주 문섬과 함께 국내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손꼽히고 있다. 물고기들을 불러들여 왕돌초처럼 머물게 만들자는 것. 울진 바다 목장은 그렇게 시작됐다. 자연이 살아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하는데, 야 정말 굿입니다.
성게가 이렇게 커요? 예, 여기 성게 크고 향이 아주 특이해가지고 이 향 맛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 남해안의 멍게하고는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로 맛있어요.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이 진호록이라는 고기인데 진짜 크죠? 몇 센치 정도 될 것 같아요? 길이로 봐서 한 45cm 정도. 많이 잡힙니까? 예, 이런 고기들이 바닥에 많이 있어요. 이 큰 것,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고, 요거는 한, 그래도 억수로 큰 고기입니다, 이게. 어... 1998년 물고기를 늘릴 목적으로 처음 출발한 바다목장 사업. 현재 전국 5곳에서 각 해역의 특성에 맞춘 바다목장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울진 바다목장의 경우 자원 조성과 볼거리 제공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2008년 12월) 울진 후포항. 180톤급의 어선 2척이 나란히 붙은 쌍둥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명이 다한 폐어선 2척을 붙여 어초로 개조한 것이다. 쌍둥선이 투하될 곳은 해군 수경정 남쪽 1.5km 지점. 수경정과 연계의 물고기를 모으고 수중의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형 폐선들은 동해의 깊은 수심과 단조로운 수중 지형을 극복하는 최적의 재료다. 보다 많은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폐선과 함께 다양한 인공 어초도 투하된다. 가로 세로 10m 규모의 강철로 만든 대형 강제 어초. 아파트 3층 높이다. 어초는 쌍둥선과 수경정 사이에 들어가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해놓고 우리 안카를 돌아오면서 잡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다시 부재. 예인선이 여기 지금 빨간 마크가 예인선이고 우리가 시설할 지역이 요 밑에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 차례 수중 지형 조사를 거쳐 정해놓은 투하 지점에 도착했다. 드디어 인공어초가 수중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투하가 완료되자 다이버들이 수중으로 뛰어든다. 정확한 위치에 투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심 30m 지점. 평탄한 모래바닥에 어초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대형 어초들은 수경정과 쌍둥선 사이에 평균 100여 미터 간격으로 설치된다. 한 곳에 찾아온 물고기들이 다음 구조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돼 있다. 이 어초는 물고기들을 수경정이나 쌍둥선으로 유인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작은 왕돌초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100% 다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적의 그 현재 조건으로서 최적의 작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과가 100%라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계속 조사 연구 중이기 때문에 50% 이상만 사실은 그 역할을 해도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동해는 어초 투하에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다. 급격히 줄어든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시작된 인공어초 사업.
그러나 초창기에는 인공어초를 투하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 키가 작은 어초들은 아예 모래에 파묻혀 유실되기 일쑤였다. 모래바닥에 거센 파도를 막아줄 수중 지형이 드문 동해. 그 특성에 대한 이해와 조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바다 목장에 군함과 폐선 등 대형 어초를 넣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009년 6월) 직산항. 울진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도전이 시작됐다. 바로 치어 방류 사업이다. 모래를 한 10cm 정도 여기에 깔고요. 안에 들어가서 그 모래 속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지금 여기에 모래만 있고 해서 저희가 실험하기에도 가장 좋네요. 저 참 모자관이 숲이 떨어져 있으니까 덮친 것 같네요. 이곳에선 정착 어종을 선택, 인공 방류를 하기 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연 상태의 바다에 중간 육성 구조물을 설치한다. 양식 수조에서 있다 보면은 포식자에 의해서 도피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적으로부터 한 번도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입하는 습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 안에서 모래 속에 잠입해서 포식자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또 자연의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포식 능력을 배우는 거죠. 하나 넣고. 정착 어종으로 선택된 것은 바로 강도다리다. 육상의 수조에서만 4개월을 보낸 치어들. 실제 바다는 처음 접하지만 타고난 습성으로 쏜살같이 모래 속을 파고든다. 그날 밤 해조류 사이사이 어린 치어들이 몰려와 있다. 연안 가까이에 자리한 무성한 해조류 숲은 치어들이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다. 강도다리의 훈련도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해가 지기 전과 뜨기 전 먹이 활동이 가장 활발한 강도다리가 자연 상태에서 먹이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야간 조사가 이어졌다. 먹이 활동이 활발한 녀석들은 안전한 항구 내에 시험적으로 방류해 자연 상태에서의 생존율을 추적해 나간다. 며칠 후 강도다리 중간 육성장. 잠입된 정도가 어느 정도야? 네? 몇 퍼센트 정도 잠입됐어요? 거의 다 반 정도 잠입했어요. 50% 정도? 네. 하루 동안에 그만큼 잠입했으면은 네. 괜찮네. 이건 밀도 어디 거야? 이거 400마리. 400? 네. 연구팀은 매일같이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잠입률과 함께 하루 동안 자연의 먹이를 얼마나 먹었는지 보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강도다리일까? 강도다리는 다른 어종에 비해서 비교적 정착성 어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심 400m까지도 서식을 하는데요. 어린 시기나 산란기가 되어서는 강 기슭까지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역에 머무는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자원 조성이나 바다 목장을 위해서는 멀리 회유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일단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치어들은 종합 점검을 받는다. 야생 환경에 제대로 적응했는지 질병은 물론 영양과 근육의 상태까지 세밀하게 확인한다.
철저한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치어들만 바다 목장으로 나가게 된다. 양식장은 제한된 곳에서 저희가 질병을 컨트롤하기가 쉽지만 바다에 나간 이상은 전염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류하는 종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질병 유무를 판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직선항 포구에선 어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양식한 어린 다시마를 나무에 이식해 다시마 묘목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 다시마 묘목을 바닷속에 심어 바다의 숲을 만든다. 육지에서 묘목을 심어 숲을 울창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다. 끼우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다시마인데 여기 있는 거 이런 것도 이런 것은 크기가 지금 옆장이 한 30cm가 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성장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바다에 이식을 하면 상당히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버들이 도착한 곳은 울진 바다 목장 내에서도 10m 내외의 수심이 비교적 낮은 지역. 해조류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찾았다. 수중엔 바다숲 조성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어초가 미리 투하돼 있다. 이 어초에 다시마 묘목을 이식하게 된다. 산소를 만들어내고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하는 해조류는 바다 생태계의 기초다. 울진 바다 목장에 투하된 수경정이나 대형 어초에도 해조류가 자연 서식하게 되지만 성장 속도는 아주 늦다. 인공적인 바다숲은 그 기간을 훨씬 줄여준다. 이 바다숲은 울진 앞바다를 찾는 물고기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 자연의 선택이다. (2009년 9월) 취재팀은 울진 바다 목장을 다시 찾았다. 폐구남이 바닷속에 자리 잡은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곳은 반년 6월 9일 토한 해무 수연장입니다. 지금 수심은 20m, 수온은 약 18도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년 3개월 된 이 수연장의 상태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팀을 가장 먼저 맞은 것은 조피볼락물이다. 그 옆 난간엔 배도라치 한 마리가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갱이와 쥐치 등 제법 큰 물고기들이 보이는가 하면 갑판 위엔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을 시작하고 있다. 청정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구멍수의 미역.
모래가 얕게 쌓인 가판 바닥엔 면미역을 비롯해 넙청각, 모자반 등 20여 종류에 가까운 해조류가 확인됐다. 이 해저류가 지금 면미역 같은데요. 굉장히 크네요. 한 70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체롭네요. 이 추위에도 지금 그 공항생이요. 그에 물고사를 여기도 자라고 있고 상당히 생태계가 상당히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판 위에 덧붙여 놓은 어초로 이동하자 더욱 다양한 부착 생물들이 눈에 띈다. 아직 화려한 변화는 아니지만 해양 생태계의 기초 단계는 건강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거기서 봐라. 당연히 우리가 방금 조심하면서 지금 원이 컸죠. 약 한 25cm 정도 되겠습니다. 일 년 사이에 수경정엔 주인이 생겼다. 난류와 한류를 따라 머물다 가던 물고기들 대신 1년 전 방류한 조피볼락이 어느새 다 자라 터전을 잡고 있다. 정착성 생물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경정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수중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다. 폐선과 같은 인공 구조물의 투하, 과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환경 호르몬을 연구하는 한창희 교수팀이 바다 목장을 찾았다. 요즘 그 폐선박이나 군함에 그 군함을 어초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어초로 사용했을 때 혹시 군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물질들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걸 조사하기 왔습니다. 수경정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조사 대상이다. 옛날에 그 방어도료 칠했던 그런 그 밑쪽에 있는 담치를 주로 채집해 주시고 부착생물들을 채집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등 종류 있으면은 고등도 이렇게 채집을 해 주십시오. 물고기는 지금 맨손으로 잡기 힘들고 아마도 일단 최대한 그 아마도 호르몬 보다 밑에 혜택을 봐야 되니까 시간 흐르지 않은 전에 일단 체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료 채집을 위해 바다 목장 조성팀이 동행했다. 선박의 경우 따개비나 홍합 같은 부착생물이 붙지 못하도록 배 밑부분에 특수 페인트를 칠하는데 이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하 전 오염물질을 제거한 수경정이지만 혹시 남아있는 성분은 없을지 배 밑부분의 부착생물을 위주로 채집한다.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수경정. 선체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은 없을까? 배에 붙어 사는 해면류도 조사 대상이다. (1년) 넘게 수경정에서 살고 있는 조피볼락. 살아있는 상태로 혈액을 채취해야 하는 물고기는 먹이로 유인해 생포한다.
대화도 괜찮고요. 네, 좋습니다. 예. 식물 좀 많이 있던가요? 붙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 많이 잡았네요. 굴하고 감치하고 고등мет하고 해삼도 잡았네요. 혈액 샘플링 좀 하고 길이 재고. 채집한 물고기는 현장에서 바로 혈액을 채취,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해금강 연안에 서식하는 조피볼락과 혈액 속 호르몬의 농도를 비교하게 된다. 간과 뇌, 근육 등은 부위별로 분리해 축적된 독성이나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분석한다. 만약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성의 교란이다. 성비의 불균형, 생식소와 성호르몬의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아주 건강하고 네,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죠? 네, 없었어요. 정자는 이런 문제 있고 성숙한 상태들은 거의 똑같다. 수경정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청정 지역의 대조군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곳에서도 이렇게 생식소의 조직학적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호르몬의 성호르몬의 그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능단백 정구체 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그 방호 도리에 있는 영향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수많은 다이버와 사진 작가들이 찾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 팔라우. 인구 2만의 작은 나라지만 연간 8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간다. 팔라우의 바다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관광객들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화려한 열대 바다의 볼거리도 풍성하지만 팔라우 바다가 지닌 또 하나의 매력이 있다. 바로 수중에 자리한 난파선들이다. 열대바다 특유의 다양한 산호와 해조류, 이를 보금자리로 삼아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팔라우의 난파선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배들.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팔라우만의 관광 상품으로 점점 많은 관광객들이 난파선을 찾고 있다. 수중 난파선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관광 코스로 연결시킨 팔라우. 팔라우의 사례는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넘어선 바다 목장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보다 30여 년 앞서 바다 목장 조성을 시작한 일본. 일본 역시 해양 개발의 방향을 다양화하고 있다. 나가사키현 앞바다에 자리한 섬 오도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해양 관광지.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다. 수중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예. 向こうの島もそうですけど全部ダイビングスポットになるわけですよ。でそこに来るお客さんは多いです。年間通して多いです。 관광객들의 반응이 가장 좋다는 다이빙 포인트. 수심 30여 미터를 내려가자 거대한 물체가 나타났다. 80m의 대형 폐선을 어초로 투하해 놓은 것이다. (10여 년) 전 바닷속에 자리 잡았다는 폐선은 이미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원래 어선이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모습을 자랑한다. 제주도와 똑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오도. 수온이나 수중 환경, 서식하는 생물상이 같은 곳에서 인공적으로 수중 관광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이버의 손에 닿을 듯한 물고기들. 온대 바다에서는 흔치 않은 모습이다. 바닷속 폐선은 오도만의 특별한 수중 관광 포인트로 해외의 관광객들까지 불러 모으고 있다. 온대 바다만의 독특한 수중 생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도의 풍성함은 온대 바다도 얼마든지 수중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Fantastic. Lots of soft coral. Did you see that one? It looks like a sea urchin, pink sea urchin, but it's very poisonous. If you get that, like you get stuck by it, then you have to go to hospital. And so I was worried about him because his knee was just missing it many times. So please, next dive, be careful. But it was a fantastic dive. 船が沈む、その船に対してソフトコラル藻が生えて、で魚が来て、でその魚を食べにまた来る。だからこの沈船はもう魚のお家ですよね。ですからいつも魚がいる。だから魚の住みやすい場所には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바다의 묘목을 이식한 지 4개월. 그동안 바다숲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4개월) 전 10cm도 채 되지 않았던 어린 감태들이 어느새 제법 무성하게 자라있다. 한켠엔 태어난 지 보름 정도 된 치어들이 바다숲을 보금자리로 삼고 있다. 그 사이 어미 물고기가 와서 알을 낳은 모양이다. 바다숲에서 자란 치어들은 바다 목장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다. 하지만 애써 가꾼 바다숲이 순식간에 망가지기도 한다. 갑자기 해조류가 생기자 굶주렸던 해양 동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바다의 포식자로 불리는 성게는 바다숲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갈조류를 주로 먹는 군소 역시 마찬가지다. 연구원들이 주기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바다 목장이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자 어민들 스스로 바다 목장을 가꾸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바다 목장 해역에 위치한 마을 해녀들이 주기적으로 성게를 잡아 올린다. 성게가 출몰한 지역, 해조류의 싹조차 없다. 바위를 뒤덮은 성게는 잡는다기보단 쓸어 담을 정도다. 예전엔 성게를 잡기 위해 물질을 했지만 요즘은 성게를 퇴치하기 위해 물질을 한다. 불과 30분 동안 잡아올린 양이 그물 한가득이다. 그전에는 이리로 다시마도 많이 있고 천초도 많이 나가 있고 전복 이거 생산을 그리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는 이래 풀이가 없잖아요. 이거 다 깔아 먹어가지고요. 그리끼리 이걸 잡아내요. 바다에서는 아주 소라요, 소. 풀 먹는 소고 돌가 먹는 소라요, 이거. 예, 성기가요. 말도 못합니다, 이거. 잡아올린 성게를 갈라보자 알이 제법 들어차 있다. 워낙 소비량이 적어 소득이 되지는 못하지만 바다 목장을 위해선 꾸준히 잡아내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 아이고 말 잡았다. 새끼 얼마 지난데 벌써. 울진 바다 목장 구역 내에 포함된 마을 어장. 주민들이 모두 장대 하나씩을 들고 나타났다. 오브라 한 매 뛰어가면 하노. 연안의 갯바위를 청소해 해조류 부착을 돕는 것이다. 울진 바다 목장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은 주민들의 노력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등등과 올개미 짬매놓고 그럼 미기는 많이 나라고요. 힘은 더지만 우리가 그 소득하고 직결 저거가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논해 가지고 논밭에가 농사 짓는 거나 똑같은 사업인데 뭐. 2009년 9월 직산항 중간 육성장. 오늘은 그동안 훈련을 마친 강도다리 치어들이 바다 목장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다. 얘네들이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해갖고 앞으로 어미도 더 커지고 또 다음 세대를 번창하게 해주려면은 그만큼 자원이 향상이 될 거고요. 이제부터 치어들은 너른 바다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황폐해져 가던 바다에 물고기들의 집을 짓고 다리를 놓고 숲을 조성하며 인간의 힘으로 바다를 개척해온 울진 바다 목장. 그 한가운데 강도다리 10만 마리가 바다로 풀려나갔다. 자연의 냉정한 생존 경쟁에서 이긴 녀석들만이 살아남아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녀석들은 다시 울진 바다 목장의 알을 낳고 바다 목장을 더욱 살찌워 나갈 것이다.
치어들은 이 폐선에서 생명을 키워나가고 폐선은 치어를 품어 다시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 어민들은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바닷속 모습을 즐기는 가장 풍요로운 바다. 지금 그 커다란 꿈이 울진 바다 목장에서 시작되고 있다.